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과정에서 한국의 제도권 언론은 상당수 국민의 질타의 대상이 됐습니다. 좌익 언론이야 애당초 언론 매체라고 하기에도 부끄러운 수준의 좌익 선동기구이고, 이를 보는 자유우파나 보수우파 성향 국민도 드문 만큼 언급할 가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소위 보수 언론으로 불리던 조선동아중앙일보, 속칭 조중동이 보인 경악할 수준의 행태는 많은 국민을 분노케 했고, 광범위한 국민적 절독운동을 통한 응징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매체들의 사설과 칼럼 등 오피니언 관련 지면 제작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 경북 지역 최대 일간지인 매일신문의 정경훈 논설주간이 오늘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망동이란 제목의 기명 칼럼을 통해서 윤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가 꼼수로 청구한 부당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 서부지법 판사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고 있는 헌법재판소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잘못된 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기각 또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경훈 논설주간의 오늘 칼럼은 소위 조중동의 한심한 엉터리 논객들이 그동안 쏟아냈던 궤변들과 비교하면 논리적으로, 그리고 저널리즘 원칙에 비춰봐도 훨씬 더 설득력을 지닌 칼럼으로 평가됩니다. 매일신문은 이번 개헌 및 탄핵 정국에서 제도권 신문 방송 등 소위 대한민국의 레거시 미디어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지면 구성과 유튜브 채널 방송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매일신문 발행인인 이동관 대표와 오피니언면 책임자인 정경훈 논설주간 등이 제대로 중심을 잡고 신문 제작과 유튜브 방송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매일신문 이동관 대표는 동아일보 논설위원 출신인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과는 동명이인, 그러니까 이름은 같지만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정경훈 매일신문 논설주간은 오늘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망동이란 제목의 정경훈 칼럼을 통해서 먼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판사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국민이 직접 뽑지 않아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민주주의 체제의 권력의 토대는 없으면서 인신구속을 포함한 국민 개개인의 삶에 막대한 영향력을 갖기 때문이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제103조에서 양심은 법관의 사적 양심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판사 개인의 정치적 이념적 소신이 철저히 배제된 공평 무사여야 함을 의미한다. 법정은 양심을 빙자한 판사 개인 또는 그 판사가 소속된 사조직, 이를테면 우리법연구회의 정치적 신념을 실천하는 공간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헌법에 해당하는 독일 기본법이 판사는 독립해 법률에만 구속된다며 양심을 배제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때 판사의 판결은 자의적 권력 행사, 법치와 민주주의의 사멸의 구멍을 내는 망동이다. 정경훈 주간은 이어서 서울 서부지법의 잘못된 영장 발부와 이를 바로잡은 서울중앙지법의 정당한 행태를 비교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판사의 망동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서 확인됐다. 서울 서부지법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적시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마땅히 기각해야 했다. 특정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관련 조항 적용을 임의로 배제한 수색영장 발부도 망동이긴 마찬가지다. 모두 법률을 뭉개고 양심을 조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망동에 서울중앙지법이 제동을 걸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이다. 그 사유로 검찰의 구속기간 계산 오류와 함께 공수처가 내란죄 사건이 있는지 명확한 규정이나 판례가 없다는 사실을 들었다. 이를 구속 취소 결정에
더 근본적인 사유로 읽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구속 취소 결정문은 매우 절제된 표현이지만 공수처의 법원 쇼핑에 호응한 서부지법의 우리법연구회 출신 영장전담 판사의 자의적 권력 행사에 대한 사법부 내부의 경고라고 읽는 것 역시 오바는 아닐 것이다. 이를 보면서 우리 사법부가 아직은 자정 능력이 있다고 안도할 수 있을까? 정경훈 논설주가는 이어서 헌법재판소 문제를 다룹니다. 그러기에는 너무나 큰 장애물이 버티고 있다. 바로 헌법재판소이다. 헌재는 어떤 의미에서 최고 권위에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 전체의 직접 투표로 선출돼 최고의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대통령을 탄핵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원로 정치학자 최장집이 미국 헌법과 민주주의 로버트 달저 한국어판 해설에서 헌재를 제왕적이라고 한 이유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심판하고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헌재는 존재 자체가 삼권분립 민주주의의 부정이다. 민주적 정당성의 부재라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는 헌재가 그나마 존립의 정당성을 가지려면 공평무사해야 한다. 과연 그런가? 언제부터인가 헌재는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해 판단하지 않고 당파적으로 판단하는 자신을 헌재재판관으로 만들어준 정파의 이익에 복무하는 자들의 집합소가 되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이 인용 4대 기각사로 결론 난 것은 이를 극명히 보여준다. 금수완박법안 권한쟁의 심판에서 국회 의결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5대4로 기각한 것도 마찬가지다. 이들 심판에서 이른바 진보재판관들은 한몸이 돼 기각해야 할 것은 인용했고 인용해야 할 것은 기각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어떨까? 편파, 불공정, 불법으로 점철된 변론을 보면 인용을 결정해 놓고 형식적인 절차를 진행했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겠다는 야당 측의 요청을 받아준 것부터 그랬다. 내란죄가 윤 대통령 탄핵 소추의 핵심 사유인데 이를 제외하겠다고 하면 마땅히 탄핵 심판 청구는 각하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변론을 강행하면서 내란 혐의 부각에 집중했다. 내란죄를 심판 대상에서 빼놓고 내란 혐의를 다룬 사기 탄핵을 헌법의 이름으로 합법화한 사기 변론의 망동이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처음부터 끝까지 절차적 흠결과 불법으로 이미 정당성을 잃었다. 기각해야 마땅하다. 그것이 헌재가 그나마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길이다. 탄핵 찬성 측의 반발이 걱정되긴 하지만 이런 아포리아를 타개하는 길은 있다. 각하다. 이렇게 매일신문 정경훈 논설주간은 칼럼을 통해서 자신의 소신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정경훈 주간의 오늘 칼럼 내용에 나는 100% 동의합니다. 정경훈 주간이나 그리고 매일신문 이동관 대표나 두 분 모두 저보다 언론계 몇 년씩 후배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글이 대한민국의 제도권 언론에 당연히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매일신문 정경훈 주간이 쓴 이런 내용의 칼럼이 왜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에서는 볼 수 없는지, 왜 조중동에서 나오는 칼럼이나 사설은 읽으면 읽을수록 많은 애국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지, 어쩌다가 소위 조중동이 저런 식으로까지 타락한 언론 매체가 됐는지, 그런 부분을 지금 분노를 안고 지켜보는 대한민국 애국 시민들이 한두 명이 아닐 것입니다.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오늘 오동훈 공수처장을 대통령 불법 체포 및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는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부가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내란죄 사건이 없음을 명확히 지적했다면서 경찰 수천 명을 동원해 대한민국의 국격과 신인도까지 떨어뜨려가며 대통령을 구금한 것이 결국 불법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압수 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는 공문을 국회에 보낸 점, 오동훈 공수처장이 청문회에서 관할권이 없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등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오동훈 공수처장을 고발하게 된 것은 단순히 업무상 실수 때문이 아니라 의도되고 또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범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면서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오늘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법치를 무너뜨린 오동훈 공수처장을 형사고발합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국조특위위원 일동은 이번 국정조사에서 민주당의 조직적 정언, 회유, 협박과 허위, 왜곡된 내란몰이를 목도했습니다. 이재명 살리기를 위한 대한민국 법치 주기가 자행됐습니다. 자랑스러워야 할 대한민국 군인들이 망신당하고 심지어 협박당하고 급기야는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추태까지 봤습니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덮고 국민을 속이려고 했던 비열한 행태들에 대해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은 형사고발로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국민의힘 위원들 연명으로 오늘 오동훈 공수처장을 형사고발합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불법 체포와 구금을 일삼았습니다. 또한 국민의 물음에 허위로 답변해서 신성한 국정조사의 장을 거짓말의 향연으로 만들어 형사처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를 빌미 삼고 서부지법까지 영장 쇼핑을 다녀가며 대통령을 불법 체포 감금한 죄입니다. 사법부가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경찰 수천 명을 동원하여 대한민국의 국격과 대외 신인도까지 떨어뜨려가며 대통령을 구금한 것이 결국 불법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둘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거짓으로 답변해 위증한 죄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압수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국민 앞에 드러나자 오동훈 처장은 이상민 장관 주거지가 강남이어서 간신히 중앙지법 관할이 생겼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단독으로 청구한 압수영장도 역시 중앙지법에 청구했던 사실이 새로이 드러났습니다. 관할권이 없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던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중앙지법을 피해 서부지법에 쇼핑한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셋째, 국회 거짓 답변한 허위공문서 작성죄입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압수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고 공문까지 보냈지만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파견 직원의 실수라고 핑계대지만 이 중차대한 사안을 공수처장 모르게 파견 직원 한 명이 처리했을 리 없습니다. 이 사안은 얼마 전 중앙지검에서 압수수색까지 실시했을 정도로 혐의가 짙다고 판단합니다. 국민의힘 국조특위위원들은 오동훈 공수처장이 법의 심판을 받아 무너진 법치가 바로 세워질 때까지 이 수사를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2025년 3월 10일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1동. 여러분, 이 오동훈 공수처장 이자는 이제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법의 처벌을 면키 어렵습니다. 철저하게 수사해서 반드시 사법 처리해야 합니다. 이따위 인간들이 공수처장이니 또는 무슨 경찰의 무슨 본부장이니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장이니 이런 자리를 맡아서 그동안 이 난동 말도 안 되는 내란몰이를 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에 합당한 책임들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한편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직위원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놀랍게도 직위원 부장판사는 호남 출신의 좌파 성향 법관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멤버라고 합니다. 당초 직위원 판사는 전남 출신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재판에 재판장이 된 뒤 갑자기 서울 출신으로 출신지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후 올라온 조선일보의 조선닷컴 기사에서 전남 순천시 성주읍 출신의 국제인권법 연구회 멤버라는 사실이 명기됐습니다. 지겸 판사는 고등학교를 서울 개포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아마 태어나기는 전남 순천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 부모를 따라서 고향인 전남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학교를 쭉 다닌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런 백그라운드, 다시 말해서 호남 출신의 국제인권법 연구회 멤버인 판사마저 이번에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에서 구속 기소까지의 그 모든 과정이 얼마나 불법적이고 무도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압축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동 공수처장을 비롯해서 이 무도한 짓을 저지른 자들에 대한 단죄가 반드시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겸 판사가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 후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릴 때까지는 이례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법적으로 공수처와 경찰, 검찰, 서울 서부지법 등이 워낙 무리한 짓들을 많이 저질렀다는 법적 판단과 함께 그동안 어마어마한 수의 분노한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대규모 국민적 저항에 나선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겸 판사로서는 법조인으로서의 법적 판단과 함께 현실적으로 자신의 미래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번 개업 및 대통령 탄핵 사태와 관련해 그동안 최소한의 균형감도 내팽개치고 미쳐 날뛰던 제도권 언론 가운데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이 아직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고 특히 사설이나 칼럼 같은 오피니언 면에서 황당한 글들이 적지 않지만 최근 일반 기사나 혹은 젊은 기자 칼럼 등을 통해서는 국민들을 조금씩 무서워하고 성난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하는 보도를 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런 현실적인 부분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제도권 언론 전반, 특히 우파나 보수 성향 국민이 주요 독자나 시청자인 언론사들은 최근 대규모 절동 및 시청 거부 사태로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고 그 타격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자멸의 길을 스스로 재촉하고 있는 소위 비자파 언론 매체들도 눈에 띕니다. 그런 매체들은 아마 정말로 앞으로 회사의 존폐를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신문을 만들고 지금처럼 방송을 만든다면 말입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